좀 어려운 얘기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죠. 우리 명상으로 뇌를 바꾸는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심리 치료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이걸 고치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불평하는 뇌를 감사하는 뇌로 기능을 바꿔보자. 이제 하루에 보통 사람들은 한 20가지 정도의 불평을 한대요. 크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왼손에다가 무슨 이런 고무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 20개 이렇게 고무밴드 같은 걸 딱 둬요. 끼어 있어요. 끼어 있고 내가 문득 얘기하다가 막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퍼뜩 생각나면 이걸 하나 고무밴드를 떼가지고 이쪽에 꼽아요. 그리고 또 저 지나가다가 또 불평하면 또 그 점을 해가 이렇게. 뭐냐면 이 불평한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면서 모르고 하니까 그게 습관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불평하는 걸 알아차림하는 명상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4, 5일 만에 엄청나게 고무밴드 쓰고 줄어든대요. 그렇게 하고 한 21일쯤 지나면요, 싹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고 뇌가 불평하는 뇌에서 감사하는 뇌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해 간다. 이런 것들이 21일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알려졌어요. 그 책도 막 있어요. 이 사람이 쓰는 책도 있고 그래요. 윌 보헨이라고 하는, 이건 목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 미주리주의 캔사스시티에 이 한 그 교회를 하는 윌 보헨이라는 목사가 이 명상법을 이용해 가지고 불평하는 습관을 감사하는 뇌, 그 습관으로 바꾸니까 뇌도 달라지고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고 아주 세계적인 발견을 해서 이 사람 책도 쓰고 세계에 알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기가 알아차림을 못하고 지나가요. 불평은 그냥 그 자동적으로 불평을 하는 거니까 뭐 잘못됐다, 내가 불평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 얼마나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악의가 싹 달아. 선의가 커지면 악의는 그대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자비심을 많이 키우는 건 선의를 키우는 거잖아요. 키우면 저절로 악한 마음을 싹 없어져 버려요. 고개도 못 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그거죠. 선의의 마음을 키우고 악의 마음을 이렇게 배퇴시키는, 쫓아내버리는 그런 이제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할게요. 심리 치료를 하면 뇌 구조가 달라진다. 아니, 사람이 심리 치료가 마음이 달라졌다. 가령 불안이 없어졌다. 또는 불평이 없어졌다. 긴장이 없어졌다. 뭐 짜증이 막 없어졌다. 또는 뭐 적개심이 없었다. 뭐 심리 치료해서 됐다면 그 마음을 담당하는 뇌 구조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는 거야.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이제 또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200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에릭 캔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캔델. 이 사람이 쓰는 책을 나도 읽어본 사람이고, 전설적인 이제 그 현대 뇌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캔델이라는 사람.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그 신경과학 교실을 운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Principle of Neuroscience라고 아주
신경과학이 아주 전설적 이만큼 두꺼운 책을 이만큼 좀 두꺼울 거예요. 책이. 이걸 썼던 사람이고요. 저도 그걸 미국에서 사가지고 끙끙 매면서 그거 들고 오는데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리치료가 뇌를 놀라울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세계 최고 신경과학자가 심리치료라는 것은 바로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래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걸 몰랐던 상담 심리, 심리치료 한 사람들이 그걸 사람들이 안 믿거든. 심리치료가 약을 치는 것도 아닌데 심리치료가 무슨 뇌가 바뀌며 마음이 바뀐단 말이냐. 또 얼마 있으면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인간을 인정을 잘 안 해줬거든요. 그것이 이 에릭 캔델이라는 위대한 신경과학자가 한마디 딱 하고 확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심리치료 효과를 MRI를 써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이렇답니다. 이 알아차림하는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는 이 뇌 전두엽이란 이 전두엽이 기능적으로 활성화 다각돼 나가면 괴로운 감정을 담당하는 이제 편도체는 되겠죠. 밑에 하부에 아미그달로이드라고 하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 많이 했는데 여기는 계속 우리 그 위기를 막 알리는 경고장치, 경고벨처럼 울려대고 막 그냥 화를 내게 하고 또 도망을 가게 하고 이게 막 그냥 정신을 이제 날뛰니까 우리가 놀라고 또 화를 내고 스트레스에 빠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전두엽 알아차림 이 능력이 커지면 이게 알아차림 커지면 활성이 되면 될수록 편도체는 조용해진다. 네? 여기서 이 밑에 누르는 거예요. 이제 참 재밌죠.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동한 걸 보면 이쪽 그 밑에 이제 그 위기를 알리는 그 적개심을 알리고 막 하는 이 편도체에서부터 에너지가 싹 위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밑에 잠복되어 있던 가스가 독가스가 다 싹 빠져나와 버리니까 정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라우마 치료랍니다. 트라우마 치료는 밑구녕에 처박혀 가지고 이 불쾌한 감정이 이게 외상적 상처를 내 세포에다 상처를 줬거든.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내 세포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상을 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것들이 위로 올라오면 알아차림해버리면 알아차림하면서 올라오는 순간 싹 없어져버려요. 희한하죠. 그래서 밑에 잠복했을 때는 힘들이 굉장히 큰데요. 에너지가 큽니다. 그런데 일단 의식선상에 올라와 버리면 그게 힘이 없어져버려요. 그게 정신치료입니다. 그 불교에서 이제 업식, 장식, 아레아식 이쪽에 밑에 막 박혀 있는 놈을 의식선상에 올려놓으면 싹 없어져요. 정신분석치료 프로이드 무의식을 의식화해요. 무의식을 위로 올리면 의식화시키면 정신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의 밑바닥에 막 그냥 뭉쳐져가 소화가 안 된 감정들, 불쾌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디든지 위로 올려가지고 의식선상으로 이렇게 올려서 표상화 시켜버리면 그래서 자꾸 이 표상화 훈련을 시키는 게 정신분석입니다. 끌어올리는 게. 꿈 분석도 그래서 하는 거. 꿈 분석은 무의식에 들어있는 거를 꿈의 내용을 분석을 해버리면 치료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 유식이 바로 그건데 아래아식에 박혀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의식화시켜서 치료를 하는 이쪽 같아요. 심리 치료 시에 에너지가 정서적 고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서 전두엽 이해 이쪽으로 영역으로 이동을 하면 트라우마 치료가 된다. 밑에 있는 걸 끌어내면 된다. 이게 심리치료 새로운 또 방식입니다. 트라우마 치료라 그래가지고 트라우마 치료가 안 되는 거로 알았는데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이 트라우마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상처받은 사람 치료 잘 안 되거든. 예. 그런데 이제 자꾸 의식화해가지고
밑에 있는 이 정말 상처받은 이 감정들을, 고통을 이제 이렇게 서서히 위로 올리면 그게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트라우마 받은 사람에게 심리 상담사가 필요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뇌의 손상도 치유될 수가 있다. 트라우마 치유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기적으로 쭉 짜증을 내고 막 스트레스 속에 막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 또는 뭐 하여튼 이 마음 편치 않는 그런 만성 스트레스가 오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는 게 나와요. 이 코티졸이 어디를 부시냐 하면 기억장치 해마라는 걸 때려부셔요. 해마. 아까 런던에 택시 운전수 어디가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 구조가 돼?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기억 구조가 해마를 했죠? 해마가 발달됐다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해마가 깨져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트라우마에 노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마, 아까 그랬잖아요. 어릴 때 정서적 상처를 입으면 그게 트라우마잖아요. 그게 이제 기억 구조인 해마를 깨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건데 이것도 치유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자,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나 또는 이웃으로부터 부당한 학대, 성적 폭행 같은 거, 여기 트라우마거든. 그러면 이게 너무나 충격적 경험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기억을 담는 그 뇌 구조가 해마, 이게 파손돼 버려요. 이 코티졸이 나와가지고 들고 부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 평생을 이제 그냥 치료가 안 되면 이 트라우마 상태에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회상하지 못하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마 세포를 죽인다고 돼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기억이 자꾸 되면 어떨까요? 살기 힘들겠죠. 고통. 그 차라리 잊어버리자.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자. 그런데 이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잠복돼. 표면 단자 올라오자 슬프네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별 짓을 다 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해마세포도 재생될 수가, 파괴된 해마세포도 재생될 수가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심리치료의 가능성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신경복구가 가능하다. 제가 이걸 동물 실험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겠다는 거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린 시절에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이에요. 젖을 딱 떼고 태어나 20하루 되면 젖을 뗍니다. 이때부터 엄마하고 새끼, 친구들하고 다 분리해버려요. 혼자. 이 외톨이가 정서적으로 상처를 굉장히 받죠. 이렇게 키운 쥐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런데 이 쥐는 동료들하고 자라는지, 동료들은 뭐 이건 자연적으로 젖대면 저끼리 살잖아요. 이런 쥐하고 어떻게 다를까? 이걸 내가 규명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 몇 가지 행동상의 특징이 있어요. 이 고립성장한, 격리성장한 이 쥐는 굉장히 과잉 운동을 많이 해요. 몇 배나 막. 가만히 이제 그게 ADHD 같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억제를 조절을 잘 못하는. 그 다음에 과민 반응성. 조그만 자극만 와도 막 팍팍 그냥 반응.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다음 세 번째 과잉 공격성. 누가 몸만 스쳐도 막 물고 뜯고 과잉 공격. 그 다음에 주의 집중이 안 돼요. 공부를 못 해요. 학습을. 이런 이제 그 밖에도 몇 개 특징이 있지만은 이런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붙이기는
격리성장 증후군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아이들 다 이렇다 봐요. 왜냐하면 애들 하나 낳고 옛날에는 여럿이 낳아서 격리성장을 안 하고 이제 모dom살이 사회화를 친구들하고 이렇게 더불어 막 놀러도 다니고 놀이도 하고 이렇지만 지금 혼자 놀든 혼자 텔레비하고 놀고 공상세계하고 놀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경험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민하고 애들은 그 다음에 이 막 그냥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냥 ADHD가 막 나오고. 그러면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할까? 치료를 약물로 치료한 게 아니고 나는 요 놈들보다 더 어린 놈들하고 만만한 놈들하고 놀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와 나이 같은 애들하고 하면 싸움밖에 안 해요. 그런데 격리성장한 놈이 친구하고 사귀고 싶어 해. 그런데 사귀는 방식이 미숙해. 이 미숙하기 때문에 붙어타면 싸우고. 근데 이 어린 거하고 붙어지면 어린 게 적개심이 없고 그냥 지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해주고 그렇게 달라들고 막 강한 반응 안 하고 하니까 그만 자연스럽게 사회화를 새로 배워가요. 이 치료 모델이야 이게.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치료 모델까지 연구를 해보고 내 속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내가 간접적 실험에 의하면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는 거. 세로토닌의 메타볼리즘이 그 돌아가는 대사작용이 과정이 좀 턴오버 레이트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늦어져 가지고 세로토닌 못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행복한 호르몬이고 편안한 호르몬인데 이놈이 부족하니까 짜증을 내고 민감하고 과민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집중이 안 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할 때 와요. 그래서 이제 과잉 운동하고 관계가 있거든 아세틸콜린. 그래서 이제 아세틸콜린이 이제 좀 부족할 대사 과정이 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뇌는 어디가 담당하느냐 하는 게 아까 얘기한 편도체하고 해마하고 여기서 이제 기억을 담고 있는 해마가 또 고장 나 있고 여기 또 해마가 트라우마 때문에 해마가 파손되어 있을 수가 있고 그래 이거를 이제 가설로 잡아가지고 미국에 연구하러 갔는데 미국에서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연구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나온 연구들은 이렇게 저와 같은 아이디어인데 어릴 때 동물 자연처럼 꾸미가 세미 내추럴 반자연처럼 해가 막 기와장 같은 걸 두고 이 밑으로 터널도 만들고 쥐가 그다음에 나무 같은 거 막 이렇게 조그만 나무를 심어가지고 자연의 그 장걸처럼 만들어 주기도 하고 플라스틱 같은 거 저가 장난감도 주고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 자연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자란 쥐하고 아무 장난감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내 실험의 쥐처럼 궁핍하게 만드는 쥐하고 내 피지를 비교해 봤더니 아니 풍요롭게 자라는 이 쥐가 내 피지 두께가 15%나 더 두꺼워지고 있다. 이런 발견이 버클리 대학 또 솔크 연구소 뭐 이런 데서 이런 연구들이 한 80년대 후반 쭉 90년대 오니까 막 연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98년에 솔크 여기서는 이제 인간에게까지 이런 게 증명됐어. 인간의 해마에서 신경줄기 세포가 발견되었다.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여기서 세포가 떨어져 나갑니다. 세포 생성되려면 줄기세포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 생성이 내 세포랑 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른에서도 나이가 많은 어른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어요.